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날씨 쌀쌀합니다. 그러나 프로야구의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오늘 4월 6일 여러분과 함께할 야구 이야기, 또 즐거운 이야기 풀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제 바로 옆에는 윤기련 위원이고요. 그 옆에는 어제 저희와 함께했던 나주환 위원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윤기련입니다. 방송 그래도 하루 먼저 했다고 인사하는 게 여유롭고요. 그럼요. 지금 아마 기련이 형은 아마 엄청 긴장되고 있을 겁니다. 두 분이 1년 차인가요? 네, 맞습니다. SK에 꽤 같이 오래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원래 사실은 아침부터 전화가 너무 와갖고 저는 무슨 기련이 형한테 혹시 채무가 있나 계속 전화 오더라고요. 언제 와? 오늘 올 거지. 언제 와? 네, 비 오는 날 쉬고 있다 왔습니다. 아침부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나주환 선수가 방송을 먼저 했는데 도움이 되고자 빨리 불렀습니다. 제가. 예. 어쨌든 두 분의 인연이 이렇게 또 계속되고 이렇게 같은 방송을 하고 있을 것을 전혀 예상 안 했겠죠? 그렇죠. 그죠? 네, 이런 거는 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예, 이게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자, 먼저 댓글로 들어오신 분들 좀 한번 볼까? 쭉 한번 처음부터 올려봐 주세요. 쭉 올려봐 주시면 다롱이 안녕님 오셨고, 창전님 오셨고요, 몽몽님, RJ님, 최희영님, 예, 다롱이 안녕님, 킁킁냠냠 뿡뿡님, 늘 들어오시던 우리 베이슈벌의 가족 여러분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서리님, 이영민님 오셨고요. 예, 기아 팬도 인사드린다고 생각나네요. 두 분 뵈니까. 그렇죠. 또 한 시대를 또 이렇게 쥐락펴락 하던 분들 아닙니까, 그죠? 대답을 안 해요 오늘. 기련이 형, 그 정도는 아니죠 저희가. 예, 뭐. 대답을 그 정도는 아니죠. 괜찮으세요? 떨리네요. 자, 오늘 먼저 일단 오늘 야구도 5개 구장이 아니고 2개 구장은 취소가 됐어요. 수원하고 인천 취소가 돼서 나머지 3개 구장 펼쳐졌는데, 자, 우리 모두 한화에게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합니다. 한화 축하합니다. 연패 탈출. 연패 탈출. 그리고 시즌 첫 승. 야, 그 시즌 첫 승의 중심엔 뽀송뽀송한 문동주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문동주 선수가 내용 보면 5이닝 안타나 3진대기 무실점, 최고 구속이 159km, 완벽한 피칭을 보여줬고, 일단 70개 던지고 외바꿔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오늘 던진 내용을 우리 윤기련 위원님 보셨잖아요. 예. 본인도 투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어찌 보면 이제 떨리는 심정으로 지켜왔을 거란 말이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투구 내용을? 먼저 뭐 팀이 연패 중이라서 네.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어린 선수 치고는 정말 과감하게 네네. 승부했던 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야, 빠른 공의 스피드가 159가 나왔어요. 뭐 저는 그렇게 못 던져봐서 아. 잘 모르겠는데 정말 대단한 피칭을 한 것 같아요. 일단 뭐 내용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잘 던졌다는 건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투수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어떤 부분이 확연히 눈에 들어오던가요? 오늘은 직구 구위도 좋았고 음. 커브를 좀 과감하게 쓰면서 아웃 카운트를 좀 늘려갔던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거의 160에 가까운 빠른 공 던지고 130km대 커브를 만나면 타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타자 입장에서는 뭐 쉽지 않죠. 그쵸. 솔직히 뭐 이렇게 젊은 선수니까 오늘 같은 경우 저도 게임을 좀 봤는데 예. 159 던지는 것 자체도 뭐 사실은 좀 반칙이 좀 있죠. 네, 좀 반칙이 좀 있고, 거기에 뭐 커브, 오늘 뭐 체인지업도 던지고 슬라이더 던지고, 이런 날은 야 진짜 볼넷 하나 정도 나가고 실투 왔을 때 한번 잡지 않으면 타자 입장에서도 좀 투수가 실투를 던져주기만을 좀 기다려야 되는 날인 것 같아요. 경기 시작하고 1, 2, 3번 정도가 딱 상대하고 들어왔을 때 물어보잖아요. 물어보죠. 어때? 이거 물어보는 거 네, 아닙니까? 물어보죠. 그럴 때 벌써 딱 장난 아니야. 그러면 일단 기가 죽는 거 아닙니까? 타자들은 좀. 일단은 뭐 1번 타자가 와서 이제 어떠냐에 따라서 1, 2, 3번이 어때냐에 따라서 전달이 되죠. 그쵸. 뭘 볼 어때? 야, 볼 좋아. 어. 흔히 말해서 죽어. 네. 그럼 진짜 죽어요? 그러면 이제 쉽지 않죠. 아. 그럴 때는 이제 뭐 흔히 말해서 정말 스트라이크 존을 좁혀갖고 그 들어오는 실투 하나를 쳤을 때 이제 승부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같이 문동주 선수처럼 던진다 그러면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투수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좀 해가지고 네. 윤기련 선수가 만약 문동주 선수 입장이라면 1회 던졌는데 막 빠른 공 159 나와 커브 던지면 막 살벌하게 꺾여. 내가 봐도 내 공이 야 이거 되겠다 싶을 고 1회를 딱 끝나고 내려오면 어떤 느낌 들어요? 그냥 그 다음 이닝부터도 그냥 던지면은 내 공을 못 치겠다, 압도하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뭐 자신감이 이제 점점점 올라가게 되죠. 진짜 내려오면서 그럴 것 같아. 다 죽었어 오늘. 네. 그죠? 네, 그런 맞습니다. 느낌. 네. 그러니까 보면 역시 투수나 타자나
자신감을 베이스로 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화두를 던진 게 좀 더 던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 70개만 던지고 내려갔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예. 뭐 올라가기 전부터 뭐 문동주 선수는 5이닝만 책임지게끔 음흠.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혹은 개수만 정해놓고 네. 들어간다거나. 예. 근데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이제 이태양이 나와서 바로 한 점을 줬단 말이죠. 그럼 또 이제 팬들은 그런 얘기하잖아. 아, 이거 좀 더 가면 좋았을 거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어떤가요? 투수 입장에서도 또 정해놓고 올라갔다면야 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감 좋은 날엔 조금 더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뭐 아무래도 어린 네. 선수고 네. 첫 경기고 뭐 이닝을 더 가다 보면은 부상이 올 수도 있고 예. 뭐 실점을 하면서 또 좋은 기분으로 끝내주면은 더 좋은데 실점을 하고 내려가면 아무래도 다음 경기에 또 영향이 지장이- 있으니까. 영향이 있으니까. 예. 뭐 댓글 주신 것처럼 부상 걱정, 선수 보호 차원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뭐 그 이면에는 또 이제 문동주가 편안하게 던질 수 있도록 선배 선수들이 초반에 점수를 넉넉하게 뽑아줬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그렇죠. 그 영향이 있죠, 투수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1회부터 뭐 2회부터 점수가 나면 예.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고, 편하고. 한 점 줘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더 과감하게 던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주환 형께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자, 이제 팀이 3연 시작하자마자 3게임 졌고 한 점 차로 다 우리 신인 투수가 나가는데 고참 선수들도 적잖이 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좀 해서 우리 후배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역시 초반에 얻어낸 5점은 타자들의 집중력에 의한 그 좋은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하나가 음. 개막전 3연패를 했지만 그 3연패가 그냥 3연패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기력 자체가 네. 너무 좋은 3연패를 했지만 경기력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문동주 선수도 아마 뭐 젊은 선수 어린 친구지만 게임하기 전에 이미 야수들도 오늘은 한번 우리가 이겨보자 또 후배를 좀 도와줘 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3연패 자체가 너무 어렵게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게임이 풀리는 3연패였으면 그러니까 선수들이 전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문동주 선수도 너무 잘 던졌지만 저는 노시환 선수가 한 2단계 정도 올라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냐면 보니까 기록을 보니까 개막 이후에 18타수 9안타예요. 네, 근데 뭐 18타수 9안타도 대단한 건데 네. 제가 오늘 보면서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백정현 선수의 변화구를 제가 보기에는 강민호 선수가 거의 블로킹하는 자세를 갖는데 그 투스트라이크 어퍼러치를 해갖고 레프트 앞으로 적시타를 쳤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작년만 해도 노시환 선수가 주자와 뭐 점수차 투 스트라이크 때도 자기 스윙을 하고 삼진을 먹고 들어가는 모습을 좀 많이 봤었어요. 네. 근데 올해 시즌 초반부터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어떻게든지 뭐 어프로치하고 인플레이 타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팀이 이제 중심으로서 노시환 선수가 좀 성장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제가 어제 말했듯이 오늘 이겨서 충분히 2, 3연승까지도 하나도 이제 충분히 갈 힘이 생기지 않았나, 팀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 타나요? 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 거기에 또 최은성 선수가 결정적인 그럼요. 또 홈런 포함해서 4타점 해줬고. 그렇죠. 그죠? 최현 선수는 뭐 잘하는 선수고 예. 또 사실은 좀 잘해야 되는 선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최은성 선수가 초구에 실투를 놓치고 우리도 봤잖아. 예. 야, 저거 놓쳤다 했는데. 저걸 왜 놓칠까 했는데 어. 직구를 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깥쪽 그냥 예. 바로- 아이고 슈퍼챗 왔습니다. 용킹님 고맙습니다. 3,000원. 감사합니다. 야, 우리 3명이라고 3,000원이에요. 4명이었으면 4,000원이었는데 아쉽다. 감사합니다. 예. 아마 그 70개 던지고 바꿨다는 부분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이제 보호 차원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또 받아들여 주셨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노시환 선수가 지금 달라졌잖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감 좋은 타자를 딱 상대하면 투수들도 감이 오죠. 감이 좋은 타자들은 뭐 무슨 공을 던져도 방망이에 걸려요. 걸려요? 네, 방망이에 걸리고 진짜 몸 쪽으로 승부를 하든지 진짜 볼로 아예 유인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은 이상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겨우 내내 노시환 선수의 그 스프링 캠프에 관련된 소식 들어보면 작년에 비해서 삼진을 작년에 안 당하려고 히팅 포인트를 조금 뒤로 뒀는데 조금 앞으로 끌고 갔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히팅 포인트에 대해서 예, 많이 예. 고민을 해봤는데 네.
오히려 뒤로 놓게 되면은 삼진을 좀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투수한테 뭐 좋은 성적을 뭐 타율 쪽에서는 뭐 타격에서는 그렇진 않지만 저도 이제 연차가 쌓여가면서 생각을 했던 게 실투가 오던 비슷한 공 왔을 때 또 과감한 스윙을 해서 앞에 두고 했을 때 좋은 타구도 나왔고 또 하나는 그런 모습들이 투수가 승부를 들어올 때 조금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근데 투수가 예를 들어서 실투를 계속 던지고 있는데 제가 포인트가 들어서 파울이 나고 예. 그런 공을 인플레이 타구를 못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반대로 투수 입장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좀 그렇죠. 들어오는 게 있어서 근데 뭐 올해 히팅 포인트를 좀 앞으로 가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팀이 이제 어느 정도 노시환 선수도 제가 말했지만 힘이 좀 생겼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주축 선수로서 네. 조금 역할을 좀 하려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 저 복싱도 시작하기 전에 딱 눈싸움 하는 것처럼 투타도 딱 만나면 그 기라는 게 있잖아요. 느껴지나요? 실제로 경기에서 타자들은 어때요? 투수의 기 이런 거. 사실은 뭐 이제 저희도 시즌을 워낙 많이 치러봤으니까 네. 한국 시리즈 때나 뭐 포시즌 때는 정말 그 기는 느껴지죠. 아 그래요? 네, 뭐 어디든 던져 뭐 대도를 맞힐 거야. 그럼 뭐 어디든 맞을게라는 정도의 던져봐 이런 건데 시즌 때는 솔직히 뭐 이제 좀 중요한 경기 때는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순위에 따라서 뭐 시즌 마지막에 거의 보면 10경기 남았을 때 거의 순위가 왔다 갔다 막 하거든요. 그때는 뭐 상대 팀도 마찬가지고 저희 팀도 마찬가지고 이 팀하고의 승부가 저희가 순위 싸움에 영향을 미치는 걸 아니까 그때는 정말 기싸움이 느껴지죠. 뭐 어느 투수가 오던 뭐 괜히 실수로 이제 빈볼이 온 건데 고의적이지 않은 걸 아는데도 괜히 막 나가야 될 것 같고 막 벤치에서 좀 뭐야 막 이렇게 지르기도 하고 근데 평소 시즌 때는 그게 조금 약한 것 같아요. 투수도 딱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딱 들어오는 거 보면 넌 아웃이야. 뭐 이런 느낌? 그 상대 전적으로 있죠. 있으면은 있죠. 좀 아무래도 투수가 저 타자는 잡아야겠어 이런 것도 있고 좀 약한 타자는 그런데 좀 저한테 강한 타자들은 이제 분석을 하죠. 전력 분석 때 어떤 공으로 승부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계산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현역 때를 돌아가 보자면 윤기련 선수가 상대했을 때 많은 타자 가운데 요 신경 쓰이는 타자 누구였습니까? 딱 두 명만 얘기해 봐. 두 명만. 저는 저기 LG의 김재현. LG의 김재현 SK로 지금은 오셔가지고 정말 행복했어요. 8타수 7안타 5홈런 정도 웬일이야? 맞은 것 같고 그 한화의 이영우 코치님. 이영우 8타수 한 8안타. 좌타자에게 4홈런 정도. 근데 여기 RGA님이 네네. 윤기련 의원님에게 질문이 있는데 오늘 삼성 불펜 투수들의 아쉬운 피칭들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윤기련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삼성 불펜에 대해서. 삼성 불펜이요? 오늘 최충현 선수가 홈런 맞았죠? 홈런 맞았는데 좀 과감하게 좀 직구 승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뭐 슬라이더, 뭐 포크볼 계속 변화구 위주로 가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좀 과감하게 몸 쪽이랑 빠른 직구로 좀 타이밍을 좀 앞으로 좀 나오게끔 한 다음에 변화구를 좀 쓰면 더 좋지 않을까? 어쨌든 좋은 공이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오늘 한화의 시즌 첫 승은 신인급 문동주 선수가 정말 신인다운 모습으로 씩씩하게 만들어냈다. 거기에 이제 선배들이 또 득점 지원도 해줬고 이런 얘기를 또 해볼 수 있겠고 노시환 선수의 또 좋은 역할, 최은성의 좋은 역할까지. 어쨌든 오늘 경기 하나는 시즌 첫 승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문동주의 첫 승 그리고 뭐라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경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오늘 첫 승이 시작됐으니까 분명히 뭐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달라진 경기력을 앞으로 하나가 많이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1년에 시즌 중에 3분의 2만 이렇게 하면 무조건 1등이에요. 그렇죠. 말로는 참 1등이 쉬운데 그게 또 안 된단 말이야. 자, 다음 경기 갑니다. LG 대 키움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관심을 가졌던 이유를 보기 전 댓글 먼저 가야지. 댓글. 자, 문동주 커브 좋더라. 뭐 그건 저희도 얘기를 했고. 역시 투수가 잘해주면 타자들이 더 열심히 타점을 줘야 하고 수비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투타 밸런스잖아요. 맞아요. 그죠? 레전드 나주환 선수, 윤기련 선수 여기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유광선님.
자, 그리고 또 어떤 글이 올라왔나요? 하나도 경쟁력 있습니다. 경쟁력 있어요. 있어요. 네, 맞아요. 하나는 마이너스 요인이 많지 않잖아요. 플러스 요인이 더 그럼요, 많아요. 그럼요. 그리고 유니폼이 얼마나 이쁘게 바뀌었어. 놀랬어요. 그죠? 네. 유니폼 진짜 이뻐. 네. 네. 좋아요. 노시환 타격감 살아나고 최현성 선수 첫 홈런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노시환 상대로는 직구로는 승부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몸쪽 빠른 볼 아니면 바깥쪽 유인구 말고 답이 없어. 잘 맞을 때는 상대가 뭘 던져도 지금은 노시환 선수는 뭐 지금 컨디션이면 네. 뭐 아마 뭐 맞으면 안타 약간 그런 감이어갖고 오타니가 덤벼도 안 될 거야. 네, 오히려 지금 바깥쪽 유인구 말고 투수들이 가운데로 안 던지는 게 그나마 좀 덜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는 이제 외국인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미스 페니아 오그레디 그렇죠. 스미스가 빨리 좀 부상해서 빨리 돌아와야 될 테고 뭐 나머지 선수 어쨌든 부상 없이 돌아가야 되는 건 외국인 선수나 국내 선수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주환 아저씨 지금 삼성 그렇죠. 5강이라고 했는데 충격받았음. 에이 저희 그렇죠. 저희 이제 4경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5강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가 5강의 기준은 선수들이 부상의 정도가 뭐 기아라든지 뭐 롯데라든지 롯데에는 뭐 이제 대웅에 좀 부재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5강을 한 건데 아직 4게임 했습니다. 기다려 보세요. 네. 네. 자, 요 댓글까지만 보고 이제 다음 경기로 가겠습니다. 관지입니다. 구창모, 박세영, 박민우, 구자욱 선수 등 BFA 단연 계약이 유행인데 시즌 중간에 대박 계약 선수가 갖는 마음가짐의 어떤 영향이 어떤지 궁금하다.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좋고 나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나쁜지. 선수 입장에서는 나쁠 이유가 없지. 그렇죠. 저희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즌 끝나고 나이프를 했기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요? 비시즌 이제 시즌 중간에 그런 거를 체결한다는 거는 일단은 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담감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안정감을 줄 수 있고. 그렇죠. 안정감을 좀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때는 이런 사례가 없어서 그 선수의 마음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야후 그러지 않을까요? 야후겠지. 네, 야후겠죠. 뭐. 그러겠죠. 예, FA 맞습니다. 아닌데 단연 계약해주면 얼마나 좋아. 네, 그렇죠, 그렇죠. 마음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저 관지입니다 님이 말씀 주신 건 그 편안함이 오히려 나태함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섞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맞아요. 그 안도감이 그렇죠. 선수를 편하게 하지 않나. 사람에게는 좀 어느 정도 결핍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그죠? 너무나 편안함이. 근데 최근엔 아마 야구 선수들도 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공짜 없다는 거 다 알죠? 맞습니다. 예,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그만큼 선수들이 부담감도 가질 거예요. 맞아요. 예. 자,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로 갑니다. LG와 키움 경기. 오늘은 선발이 이제 LG의 강효종과 키움의 장재영 선수의 대결이에요. 강효종 선수는 충암고등학교 졸업을 했고, 장재영 선수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덕수고등학교 졸업을 했고. 더군다나 오늘 경기에 더더욱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 두 투수에 대한 것도 있지만, 장재영 선수의 시즌 첫 등판인데다가 이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뒤숭숭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내용 보면 4이닝 3실점에 볼넷 5개, 82개의 공을 던졌는데 여전히 볼넷은 좀 조금 많습니다. 네, 오늘 9위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제구가 조금 아쉬웠어요. 예. 장재영 선수의 저 퓨처스에서 뛰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네, 우리 저 봤죠, 나주환 봤죠. 코치는. 네네. 어떤 점들이 눈에 들어오던가요? 그러니까 퓨처스에서도 좀 개수가 많았는데 네. 저도 이제 투수를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저도 봤을 때 저도 이제 선배로서 현역생 할 때 어린 친구들이 혹시라도 뭘 물어보면 맞아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아마 똑같을 거예요. 뭔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내 공이 어떤지 타자들도 되게 많이 준비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렇죠. 예. 부딪혀 봐야 내 공이 어떻구나 하고 좀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장재영 선수 뭐 투구 개수가 뭐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작년도 마찬가지고 항상 던질 때마다 개수가 좀 많거든요. 많죠. 네, 조금 뭐 장재영 선수도 150 이상을 던지는 투수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갖고 7템은 쳐봐라. 그리고 한번 던져보고 결과를 생각하는 게 어떨지 너무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투수 출신이 바라본 장재영 선수는 어떤지. 오늘 장재영 선수 투구 폼을 제가 조금 봤는데 네. 오른쪽 축 다리가 좀 일찍 3루 쪽으로 빨리 무너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상체가 조금 위로 향하고 투구를 하면 위로 가는 투구가 많더라고요. 오른쪽 다리가 3루 쪽으로 해서 좀 무너지면 그런 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상체가 아무래도 위에서 눌러주는 투구가 돼야 되는데 예. 상체가 위로 보고 위를 향하니까 투구가 위로 가니까 뜬다는 거죠. 예, 뜨니까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던지려고 그냥 밀어 던지는 그런 투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제구도 안 될 뿐더러 볼에 힘도 없고. 네, 네. 어쨌든 근데 확실히 제가 보기엔 장재영 선수는 본인의
문제는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원인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치료도 좀 빨리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제가 보기엔 올해 그 스프링 캠프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점이 아닐까 싶고 일단 내용으로 보면요. 아직 장기영 선수가 1군에서는 승리가 없습니다. 퓨처스에서 보니까 지난 2년간 29경기 2승 7패 2홀드 6.42 74와 3분의 1이닝에 볼넷이 86개예요. 74와 3분의 1이닝에 볼넷 86개, 못 맞는 볼 5개. 그러니까 4사구 합쳐 91개예요. 던진 이닝은 74와 3분의 1이닝입니다. 이닝 수보다 볼넷이 더 많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윤결현 의원을 모신 이유가 이런 거예요. 제구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물론 짧은 시간에 얘기하면 곤란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압축해서. 저희 때는 일단은 러닝을 많이 했고요. 러닝. 하고 투구수도 많이 가져가면서 피칭을 많이 했고 그런 훈련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좀 투구를 늘려가면서 좀 카운트 볼을 던지는 제구가 되는 공을 던지는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별 얘기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냥 다 우리가 아는 얘기. 러닝 많이 해야 되고 공 많이 던져야 되고 경기 감각 하려면 많이 실제 해봐야 되고. 왕도가 없는 거네. 왕도가. 네. 요즘은 투구수를 많이 하면 뭐 부상이 온다 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감독님 코치님들도 부상이 없는 게 또 중요하니까 좀 그렇게 가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몸 관리 물론 중요하죠. 네. 근데 몸 관리 못지않게 몸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갖고 있는 능력치가 많이 발휘가 안 된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투수뿐만이 아니고 저도 작년에 퓨처스에서 이제 1년 정도 짧지만 네. 1년 정도 이제 코치라는 직업을 했었는데 요즘에 저희가 뭐 수비에 대해서도 엄청 많잖아요. 예. 수비의 기본기가 부족하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내야수로서 뭐 타격보다는 수비로 어떻게든지 간에 좀 팀에 도움이 되다 보니까 오랜 생활을 선수를 하게 됐는데 안타깝게 선수들 자체가 타격은 너무 즐거워해요. 찾아서 하고 하지만 수비는 좀만 힘들면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특히 신인들도 마찬가지고 연차수가 4, 5년 지난 선수들도 그러니까 저도 수비 뭐 공격 수비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최주환 선수가 네네. 기사를 한번 봤어요. 안 맞을 때 런닝을 시작했다. 근데 그게 투수도 마찬가지고 야수도 좀 도움이 되게 되거든요. 오히려 방망이 안 되고 할 때는 수비를 하면서 좀 땀도 내고 좀 더 이렇게 움직임을 좀 만들어주는 거 도움이 되는데 요즘에는 선수들 전체가 뭐 수비는 오케이 타격만 할 거야. 근데 대부분 저도 선생을 해보지만 3타수 4안타 치고 9회 에라에서 게임 지면 그 안타는 기억이 안 나고 들어가는 버스에서 그렇지, 내가 그렇지. 그거를 왜 맞아. 이렇게 되게 멘탈적으로 흔들리는데 선수들이 왜 굳이 찾아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해요. 힘들지만 그리고 하면 분명히 좋아지는 게 타격보다는 수비니까. 이게 정답을 두 분이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왜 안 하지? 정답이 여기 그 전에는 있는데. 그 김성근 감독님이 못하면은 러닝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기 싫은 거를 좀 해야 되는. 저는 근데 뭐 그런 케이스죠. 저는 어차피 감독님 자체도 뭐 이게 감독님 자꾸 출연해갖고 좀 그럴 수 있는데 감독님 자체도 저를 왼손으로 시킬 정도로 너는 방망이에 소질이 없다. 수비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정말 힘들 정도로 하고 일본 팀하고 게임을 하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엄청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모르는데 그러면서 시합 나가는데 제가 하이라이트 같은 거 봐도 이게 내가 한 수비가 맞나 할 정도로 엄청 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수비도 뭐 기본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 수비에도 가장 기본기는 많은 연습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좀 기본적인 걸 갖추는 거지. 예. 저희가 그냥 어린 친구들이나 후배들에게 기본기가 이거야. 운동을 많이 안 해도 기본기만 좋으면 훌륭한 선수, 프로에서 좋은 선수, 탑 클래스의 수비를 할 수 있는 선수가 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좀 많이 시키면서 그 안에 선수들이 다 뭐 몸도 틀리고 뭐 틀리기 때문에 좀 많이 했으면 하는 저도 좀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냥 결국 윤결현 얘기도 러닝 많이 하고 네, 많이 맞습니다. 던지고 게임 많이 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체 단련이 되거든요. 그거 네. 하다 보면 역시 네, 맞아요. 나는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 쓱 늘어있는 나를 보게 누군가는 봐주고 나 또한 느낄 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참 방법 없습니다. 여기 하는 한 번만 것밖에 읽어주면 안 없어요. 예. RJ님, 윤기련 의원님 혹시 최강야구 투수 지원하셨는지 궁금해요. 탈락입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했어요? 전화가 와서 탈락입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냥 광탈입니다. 광탈. 전화가 와서 저한테 네. 야 주한아 최강야구 지원했어 그래서 제가 아니요 안 했는데 했더니 했다는 거예요. 제가 형 내가 지금 쳐도 형 거는 치겠다. 그랬더니 형이 그 얘기했어요. 야 139까지 나왔어. 충분해. 영혼까지 영혼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끌어모았다. 영혼까지. 백삼십구는 전력을 다했네 진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영혼을 근데, 바쳤습니다. 근데 광탈? 예, 광탈했지. 사실 그날 가기 전날 청바지 입고 제가 배팅을 치려고 했습니다. 예. 근데 너무 준비를 열심히 해서 어. 차마 후배로서 그것까지는 어. 못했지만 그때 제가 기련영공을 쳐서 말려야 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려주지 그랬어요. 자, 이제 댓글에도 크크크크크크 광탈했다니까 지금 웃으시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이런 자리 아니면 저희가 그런 얘기 어디서 들어보겠어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또 사실 좋은 얘기만 하면 좋겠는데 LG와 키우면 여러 가지 볼거리들 관심 두고 보아야 될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박동원 선수가 LG 안방에 앉아 있고 상대 투수는 또 장지영 선수고 아버지 문제도 있고 이렇게 묘하게 얽혀 있는 관계였잖아요. 아 그럼요. 감정적으로 안 그랬겠으나 근데 우리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이제 그런 감정을 갖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경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잊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장지영과 박동원 선수의 첫 번째 타석에서는 3구 3진으로 장지영이 이겼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타석에서는 볼넷도 있었고 몸쪽에 살짝 좀 위협이 되는 공도 있었고 전혀 아니었겠으나 그죠? 이게 참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전혀 아니었겠으나 과연 그 감정에서 완전히 털어낸 채로 공을 던지고 상대할 수 있었을까라는 약간의 우려 섞인 눈빛으로 봤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뭐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예, 뭐 의식적으로 했을 거고 그래도 최대한 잊으려고 하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참 보는 이가 이렇게 불안불안 초조한데. 말하기가 좀 부담스럽네요. 맞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뭐 네. 저는 사실은 이게 뭐 봤지만 예. 몸쪽으로 좀 이렇게 날리는 공이 오히려 아마 장재영 선수가 오늘 게임 들어가기 전에 생각은 사실 살짝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언론에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생각을 했는데 뭐 그 공이 의도적으로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워낙 조금 그 당시에 두 번째 타석 당시에 컨트롤이 좀 안 되고 밸런스가 좀 무너져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게임하기 전에 조금 그래도 부담은 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어린 친구고 이제 예. 첫 선발인데 또 뭐 제가 야구장을 가진 않았지만 또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게 오늘 게임하기 전부터 장재영 선수가 좀 부담을 가지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가슴 아픈 타석이었습니다. 장재영 선수 응원합니다. 인간인데 마음 아프다. 나라면 경기 못 나갔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다 기본적인 사람들 마음이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보면서도 안타깝고 속상하고 저 마음이 어떨까 막 미루어 짐작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가족이니까 또 그런 감정을 안 가질 수 없고 그렇죠. 맞아요. 안호드님 맞습니다. 예, 아빠는 아빠고 아들은 아들이고 다 큰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이긴 하나 이게 또 관계라는 게 무자르듯이 탁 잘라지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그래서 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봤는데 어쨌든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LG가 4대0 승리. 강효종 선수가 5이닝 무실점 82개 투구. 강효종 선수가 염경엽 감독 만나서 이게 좀 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기회를 좀 많이 받지 않을까요 앞으로? 뭐 구위가 워낙 좋은 선수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연건이고 음. 그리고 원래는 커브가 좋은 선수인데 네네. 슬라이더를 많이 쓰더라고요. 음. 아마 저기 LG 뭐 피칭 파트에서 뭐 주문하지 않았나 슬라이더 예. 구종을 그러니까 생각했는데 선수도 팀 잘 만나야 되고 감독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그거 분명히 존재하죠. 거의 제가 봐도 사실 1군하고 2군 선수의 기준을 뭐 정말 탑 클래스의 선수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저도 1군하고 2군 차이는 실력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실력 차이 안에도 감독님의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감독님하고는 제가 또 합이 잘 맞아서 너무 감독님이 하는 시즌 동안 좋은 성적도 나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잘 풀리는 선수도 있고 또 어떤 선수들은 새로운 감독님 왔을 때 조금 뭐 무너지는 선수들도 저는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영향은 저도 조금은 있다고 봐요. 어떤 감독님이냐에 따라
좀 선수의 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조금씩 존재하지 않나. 맞습니다. 4대 0이 아니고 LG가 5대 0으로 이겼어요. 귀염둥이 신이 10,000원 감사합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이호성 선수 어때요? 저 이호성 선수가 이제 삼성의 투수 얘기하는 거죠. 백정현이 내려고 바로 올라왔던 선수가 이호성인데 짧은 이닝 잘 던지던데요. 보셨어요? 저는 솔직히 보셨어요? 봤어요. 예.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이제 뭐 체구도 좀 호리호리했고 제가 네. 보기에는 그리고 되게 공격적으로 던지는 모습이 저는 너무 좋게 봤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호성 선수를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TV로 좀 봤었는데 그런 걸 원하거든요. 백정현 선수가 선발 투수로 무너졌을 때 감독님은 이호성 선수를 이제 선택을 한 거죠. 투수 네. 코치님이 그때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빨리 승부해주고 과감하게 던져줘라. 근데 오늘 보는데 누구지 할 정도로 되게 빠른 템포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막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게 봤어요. 자, 소개드리면 이호성 선수 신인 선수입니다. 2004년생이에요. 184cm, 87kg. 삼성 1라운드 8순위예요. 상위 픽이에요. 인천고등학교 졸업한 선수입니다. 좀 화면 보니까 되게 그냥 좀 마른 몸이었잖아요. 되게 마르게 보고. 그런데 아니 일단 제가 보기엔 배심이 있어 보여요. 그게 저도 그게 되게 좋게 그죠? 봤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저 선수가 몇 년 차냐, 신인이야? 근데 저렇게 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싸울 줄 아네? 네, 맞아요. 그거 보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호성 선수가 박진만 감독의 마음을 오늘 경기 내용을 통해서 뺏었다. 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렇죠. 박진만 감독님도 성격이 있으시고 네. 또 정현우 코치님 자체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그렇죠. 붙어라. 근데 맞아. 오늘 이훈호 선수가 제대로 눈도장을 좀 찍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맞습니다. 유광선님께서 제가 봤을 때 이호성 선수가 커맨드가 좋아요. 크리스 씨님께서는 TV로 보면 선수들 작아 보이지만 직관 가면 다 거인들입니다. 맞습니다. 두 분도 여러분 앉아 계시니까 별로 안 커 보이죠? 일어나면요. 그냥 무슨 기둥 하나씩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저는 보면은 실제로 보니까 다 되게 호리호리하시네요. 아니 윤기련 선수는 말랐어. 현역 때보다 더 말랐어요. 운동을 안 하면 살이 빠져요. 그리고 보니까 먹는 거에 별로 진심이 아니더라고. 네. 그죠? 먹는 거 별로 관심 없죠. 뭐 한 끼 먹어도 뭐 버틸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끼? 예. 운동만 안 하면. 운동하면 오히려 좀 더 운동하면 먹게 돼요. 운동하면 먹게 돼요. 최강 야구 광폭으로 탈락해서 약간 스트레스 그때는 많이 먹었어요. 그때 많이 먹었고 요즘은 한 끼만 먹어도 뭐 저는 되게 작게 봐요 사람들이. 되게 작게 봤는데 보면은 조금 의외로 크다. 커요. 그 얘기 많이 해요. 예, 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호성 선수 질문 주셨는데요. 앞으로 삼성 팬을 포함한 나머지 팬들도 이호성 선수의 움직임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한화 첫 승 얘기하면서 문동주 얘기했잖아요. 네. 오늘은 문동주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산에 김동주도 있었습니다. 김동주 선수 하면 이제 두산 팬들은 옛날에 두목곰 생각을 하잖아요. 예, 김동주. 맞습니다. 자, 이 김동준 선수는요. 투수 김동주인데요. 오늘 일단 내용은 6이닝 동안 안타 7개 맞고 삼진 7개 뺏으려고 무실점. 2002년생입니다. 설린 인터넷고등학교 졸업을 했고요. 2021년 두산의 2차 1라운드 10순위 190cm에 90kg. 지난해 1군 경기 10경기 나왔습니다. 딱 16과 3분의 2이닝. 승패 없어요. 오늘 던지는 거 보니까 이 김동주가 두산의 김동주 그때는 타자였지만 요 투수로서의 김동주라는 명맥을 이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슬라이더를 봤는데 예. 와 현역 때 제 슬라이더만큼 떨어지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네. 슬라이더가 명품 슬라이더예요. 네. 네. 직구도 힘이 있고 음. 큰 키에서 종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더가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커브나 체인지업까지만 장착해주면 뭐 끝! 끝나는 거죠. 끝!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동주 선수의 활약과 함께 두산의 김동주, 한화의 문동주. 야, 오늘 동주데이예요. 그렇죠. 저는 동동주? 동동주. 저는 사실은 저기 문동주 선수 게임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죠? 제가 어제 여기서 한 말이 있어서 다행히도 게임도 이기고. 예. 뭐 김동준 선수 너무 훌륭하지만 사실은 제가 다음 경기 때는 그 동주대에 맞게 아마 로테이션상 뭐 큰 일이 없으면 다시 한번 그렇죠. 돌아오니까 예. 네, 그때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유광선님께서 맞아 슬라이더 각이 예술입니다. 투 동주데이였다 오늘 이런 얘기하고 한화에게 기쁜 소식 또 하나 전해드릴게요. 지금 김서현 선수는 퓨처스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수베로 감독이 서두르지 않겠다. 그러면서 퓨처스 2경기라는데 2이닝 무실점. 여전히 뭐 딱 준비 잘하고 있나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네. 오늘 문동주 선수를 던지는 거 보면서 하나가 그동안 몇 년째 육성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뭐 하나의 육성 프로세스가 빛을 발한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제가 이제 문동주 선수가 워낙 들어올 때 언론에 뭐 이슈도 많이 되고 예. 제2의 유현진이다. 뭐 제2의 선동열 의원님이다. 그 정도로 뭐 몇십 년 만에 나올 만한 투수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죠. 선수도 되게 부담을 솔직히 갖게 되거든요. 예. 근데 한화에서 잘 케어하고 잘 조금 관리하지 않았나. 만약에 문동주 선수가 작년에 1군에서 올라와서 신인인데 좋은 성적을 내서 더 탑클래스 선수로 갈 수도 있었지만 한화에서 투구 개수라든지 이런 거를 조율하면서 1년 동안 프로야구에 적응하는 기간을 뒀던 게 오늘 되게 좋은 선발 투수로서 성적을 내지 않았나. 그래서 김서현 선수도 제가 기사를 어제 봤어요. 네네. 2군에서 잘 던지고 있다고. 아마 김서현 선수도 너무 올라오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은데 아마 좀만 기다리면 분명히 또 기회가 하나 옵니다. 팬들이 아마 그럼요. 또 뭐 열광할 정도의 또 하나의 투수가 곧 나오지 않을까. 수베로 감독이 기량이 안 돼서 안 올리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트레이닝하고 네. 거기서 경험 쌓으라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배려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일본도 그 사사키 선수가 한 1년 2년 동안 육성을 한 다음에 맞아요. 예. 등판시키잖아요. 그렇습니다. 두산 김동주 선발도 잘해주면 딜런 파이로 오기 전엔 두산 선발 메꿀 수 있을 봅니다. 맞아요. 지금 딜런 선수가 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가 좋지 않을 때 탁 튀어나와주면 그 팀이 진짜 강팀이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유희관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니포트 부상일 때 그렇죠, 유희관이 맞아요. 왔잖아요. 사실은 뭐 유희관 선수는 좀 말하기 뭐하죠. 저희는 대체 선발이 유희관이 뭐야? 정관 보면 깜짝 놀랐어요. 그땐 그랬었죠. 몰랐으니까 어. 뭐야? 야, 저 뭐 하냐? 왜 못 치고 와? 그 뭐 흔히 말로는 저희가 뭐 이제 장난으로 뭐 이렇게 조금 치기 편한 투수들이 오면 뭐 흔히 말해서 뭐 이제 밥을 먹고 오겠다. 예, 예. 좀 자신감을 갖고 들어간다는 그런 마인드죠, 이제. 네, 근데 보양 먹고 오겠다. 네, 보양 먹고 오겠다. 근데 희한하게 치면 늦고 너무 그런 거예요. 진짜 왜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솔직하게 저희도 처음엔 유희관 폼이- 죄송합니다. 그렇죠. 시간아 미안하다. 그거 맞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폼이 딱 봤을 때 집중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뭔가 되게 와일드할 줄 알았는데 폼도 약간 귀엽고 또 스타일도 약간 귀엽고 볼은 약간 이제 타석 밖에다 봤을 때 더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잘못 봤죠. 뭐 구속에 비해 힘도 좋고 또 하나가 타자가 치기 전에 이 구질의 변화? 그러니까 이게 뭐 가뭄이 안 돼요. 포수들한테 물어봐요. 이거 뭐야? 체인지업인데요. 이건 뭐야? 그럼 야 회전이 똑같은데 너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 매일 그랬어요. 형님 진짜입니다. 뭐 의지도 그렇고 물어보게 되거든요. 구종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네,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누군가 부상일 때 딱 준비된 자료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서 우리가 윤결이 형과도 그런 얘기했지만 선수를 런닝 많이 해야 된다고 아까 지적해 주셨잖아요. 제가 중계 나가서 보면 뛰는 선수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유희관 선수가 꼭 뛰어요. 그래서 야, 지 제구력 좋고 뭐 잘한다는 이유가 있구나 싶으면 싹 조용히 그냥 뛰어. 네,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는 거죠. 맞아요. 유희관 선수의 공이 그랬구나. 이것도 아니, 저만 왜냐- 그랬다는 거. 상대 전적이 어떻게 되죠? 제가 아마 나중에 제 영상 보면 예. 커브가 70 몇 킬로 가서 두 번을 떨었다가 완스탑 됐어요. 왼쪽 다리 떨고. 제가 그래서 그때 얘기했어요. 나는 그때 완스탑 먹고 삼진 먹더라도 커브만 친다. 그 다음에 직구 오고 또 커브 갔는데 그걸 3번 떨어서 제가 라이트 앞에 앉아 쳤습니다. 왼쪽 다리 그리고 세번 치면서 떨고. 투수를 좀 쳐다보면서 갑자기 시간일을 보면서 아마 영상이 기아 때인데 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예. 하여튼 쉽지 않은 공이죠. 쉽지 않죠. 진짜 쉽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야, 이 나주환 선수 아니면 내가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봐. 유희관의 공을 상대해 본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 물론 많긴 하겠지만. 그렇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명 아리랑볼 SSC 이루수였던 것 같은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변효수님께서 누군지 우리 저 나주환 선수잖아요. 나주환, 윤기현, 임용수. 야, 그렇죠. 이게 라이브를 하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살을 빼면 알아봤을 때 실수하면 좀 그러니까 이대로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좀 몰라야 되나. 지금 나는 오늘 윤기현 의원과 이렇게 방송하면서 내 이분하고는 같이 방송을 하면 안 되겠다.
얼굴이 난 저 한 200m 뒤에가 있어야지 사이즈가 비슷할 것 같아. 그렇죠. 좀 야. 이제 너무 빠졌어요. 감사합니다. 이 조합 너무 좋다고. 야, 킁킁 냠냠 뽕뽕문이 어제 얘기했던 나주한 아저씨 삼성 NC 5강 선언했습니다. 네. 지켜봐 주세요. 지켜봐 주세요. 저도 이것 때문에 매일매일 게임을 보게 생겼습니다. 윤기련 아저씨도 5강 찍어달라고. 참 이거 참 제가 볼 때는 네, 자 찍겠습니다. 그냥. 네 찍어서 SSG SSG, 작년 우승팀, 키움, 키움, 롯데 넣어주세요. 롯데, 본인이 있었던 팀이니까. 롯데. 그렇죠. 기아, 기아, 한화. 하나. 네. 오, 많은 분들이 꼽았던 LG나 KT의 이름은 지금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죠? 제가 실수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어쨌든 LG 넣겠습니다. LG. 지금 6개 팀인데 KT 넣겠습니다. 7개 팀인데 그냥 세 팀을 말하고 그 외 팀이라고 또 하는 건 어때요? 이게 되게 여섯 개 어렵더라고. 팀이 어제 경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올해 야구는 전문가들조차도 예측하기 예. 어려운 예측 시즌이 될 가능성이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런저런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오늘 경기 빼고요. 부상 선수 많다는 얘기는 저희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네. 또 하나 보니까 볼넷이 너무 많아. 또한 제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경기 전까지 모두 16경기가 펼쳐졌는데 볼넷이 131개입니다. 경기당 볼넷이 8.2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 경기당. 그게 많죠. 제가 보기엔 이거 WBC를 통해서도 우리가 느낀 바가 많지만 일단 제구 안 되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첫 번째 아닙니까? 이 수치부터 저런 조절을 해야지 스피드업도 되고 경기력도 향상되고 모든 게 해결이 될 첫 번째 해결 과제가 이 볼넷 줄이는 것 같아요. 자, 투수로서 진짜 근데 투수가 가슴 아픈 기록이죠. 참 볼넷을 주고 싶어서 주는 건 아니지만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피칭 수를 좀 투구 수를 많이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프링 캠프 때부터 너무 몸 관리에만 요즘은 신경 쓰는 것 같아서 예. 그런 부분들을 투구 수를 좀 올려가면서 제구 잡는 훈련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볼넷이라면 최소한 공은 6개는 던져야 되잖아요. 최소 4개에서 많게는 6개 던져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투쓰리 그럴 바에야 뒤에 있는 야수를 활용하면 공 2개, 3개로도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투수의 생각의 전환? 그러니까 어때요? 투수들이 마운드에 올라가면 네. 뭐 100%의 힘을 쓰지 않고 그 이상으로 110%, 120% 힘으로 던지기 때문에 이 자기가 원하는 코스의 공을 던지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저도 어린 시절에는 120% 힘으로 던지다가 뭐 볼넷 주고 내려가고 안타 맞고 내려가고 홈런 맞고 내려가고 하다가 뭐 거의 벼랑 끝에 섰을 때였어요. 오늘은 한 80% 힘으로만 던져보자. 하체를 이용해서 던져보자. 이런 느낌으로 던졌는데 제 기억으로 그때 홍성은 선배님이 타자였을 거예요. 그때 한창 잘 치실 때인데 한가운데 직구 139km가 찍혔는데 그걸 밀려서 1루 쪽으로 파울을 치시는 거예요. 네, 그때 이거구나 라는 게 뭔가 망치에 맞은 것처럼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올라가게 됐어요. 커리어가. 야, 이 얘기는 투수를 이거 반드시 들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렇죠. 120으로 던지려고 끙끙 애만 썼을 뿐 오히려 힘을 좀 빼고 던지다 보니 결과가 좋아지더라. 볼끝이 좋아지고 제구도 좋아지고 카운트 싸움이 유리해지고. 예. 가운데 던졌는데 파울을 쳐주면 재밌지. 스트라이크 카운트 잡는 공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120%의 힘으로 높은 볼 좋죠. 구속이 막 많이 찍히면 좋지만 카운트가 불리해지고. 큰 의미 없더라. 예,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야, 요건 진짜 살아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살아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저희 야수 입장에서도 그렇죠. 이게 게임을 할 때 보면 볼을 던지고 싶진 않죠. 투수 입장도 분명히 저희도 그렇지만 그렇죠. 이제 이게 지금은 시즌 초반이니까 괜찮지만 선수들 야수들이 그 체력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름이 다가오면서 투수들의 이제 볼넷에 있어서도 좀 야수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제 저희가 옛날에 그런 말도 했었어요. 선발 투수는 4일 쉬고 던지고 중간은 15개에서 20개만 던지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뒤꿈치 들고 9회까지 있는다. 그러니까 좀 던져줘라. 그때 투수 쪽에서
알죠. 저희도 그렇게 던지고 싶지 않은 건데. 저희도 본래 쪽에 눈치 보여요. 아는데. 그렇지. 근데 저는 좀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이제 조금 아마 선수들을 지도하는 기회가 생겨서 하고 있지만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스피드 빠른 선수들을 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드래프트에서. 예. 물론 그래서 좋은 선수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아마 선수들은 내가 150을 던지면 전부 프로를 갈 거라는 생각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2군에도 150 던지는 투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친구들이 컨트롤이 안 돼서 1군에 못 올라오는 건데, 그러니까 조금 아마에서부터 좀 친구들한테 구속에 대한 이해도보다 예. 공을 조금 원하는 위치에 던질 수 있는 자꾸 연습 방법을 해서 분명히 저희가 아마보다 프로는 운동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예, 체계라든지 분명히 확실히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투수 출신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잘하시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좀 이제 보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퓨처스에서도 뭐 작년에 중계를 해보셨지만 포울이 뭐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네. 나오긴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네. 예, 여기 저 댓글 보니까 구속보다 컨트롤이 우선이죠. 뼈 있는 말씀입니다. 윤기련 위원님 투수 경험담도 들을 수 있어서 좋고, 나주환 위원님 타자 경험도 좋고 진짜 좋습니다. 생각의 전환이네요. 윤기련 위원님 사이다 답변 감사합니다. 뼈 있는 말입니다. 역시 SK 왕조 멤버. 킁킁 냠냠 뿡뿡님 고급 팁이다. 야, 이게 지금 이 짧게 전해주신 이 이야기가 비전문인 그리고 야구 팬들이 들어도 옳거니 하는 이야기인데 선수들이 들으면 얼마나 더 도움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여러분께서 많이 지켜봐 주셔서 소문을 내주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여기 레슨장이라고요. 이게 원포인트 레슨장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아무한테나 안 푸는 거예요 이거. 네. 맞죠? 맞습니다. 고급 팁입니다. 고급 TV에 진짜 네. 여기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야구 보면서 전만 뭐 하나 등등 욕을 못함. 그죠? 예, 욕은 하지 마시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응원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이런 팁들 저희가 경기 리뷰도 하지만 이런 중간중간 선수들의 심리적인 것들 또 나름의 두 분이 선수 생활을 통해서 느꼈던 것들 이렇게 팁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이제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그러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쫙 풀코스로다가, 그리고 두 분은 늘 나오시는 걸로. 그 대답을 안 해요.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런 거 봐야죠. 맞아요. 이 유튜브로 봐서 막 할 게 아니야. 유튜브 영상만 보고 이게 두 분이 이제 학생들 지도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 아니에요? 유튜브 맹신.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거 하나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얘기를 해요. 너네가 오탄이라든지 뭐 우리나라도 유명한 뭐 여러 나성범 선수, 각 팀의 최정 선수, 뭐 이정우 선수 특히 많이 있지만 그 선수들이 중고등학교 때 연습했던 영상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이미 완전체가 됐을 때 최고의 뭐 스타 플레이어죠. 그 정도 됐을 때 영상이 계속 돌고 있는데, 저희 나라 친구들은 아직 어린 친구고 좀 더 기본기에 갖춰야 되는 친구인데, 저도 보면 폼들이 너무 비슷한 폼들이 막 누구 따라한 거니? 그럼 이정우 선수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유튜브에 나오는 선수들은 이미 어느 정도의 탑 클래스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의 연습 드릴인 거거든요. 근데 조금 그런 게 저도 요즘에는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런 걸 보고 어린 친구들이 너무 빨리 따라하니까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계속 입고 입는 거죠. 그렇죠. 이 선수는 이렇게 맞아요.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 너무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쉽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경험 있는 프로를 경험한 이 두 분들 포함한 또 나머지 출연진들도 저희가 이제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마음에 잘 새기고 또 한 번 또 실현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그런 또 저희가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윤기련 위원 또 처음으로 짜잔 나오셨어요. 저도 반가웠지만 아마 팬들도 굉장히 반가우셨을 거예요. 저도 너무 반가웠고요. 그죠? 우리 빵 선배님이 계속 전화 오셔가지고 예. 출연하자 해서 오게 됐습니다. 빵 형이 예. 그리고 나주환 위원도 뭐 이제 뭐 코 꼈어 우리한테. 저는 오늘 기련이 형의 그 채무 전화 때문에 나오게 돼서 저는 진짜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전화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도엽님께서 오른쪽 분은 카카오 라이언인가요? 저요 여기요. 유영준님이 얼굴 크기가 많이 차이 나네요. 그래서 내가 우리 둘은 저 한 50m 뒤로 가서 해야 돼. 앞에 이렇게. 비슷합니까? 매주 나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좋은 이야기 해주시고 또 이게 유니폼 벗고 나서 프로 선수들 게임하는 거 이렇게 유심히 지켜본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재밌죠? 네, 네.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계속 재밌게 해주세요 저희 집.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프로야구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환 해설위원 함께했고요. 우리 윤기련 위원, 저는 캐스터 임용수였습니다. 시간이 꽤 늦었습니다. 11시 5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시고 날이 쌀쌀해졌어요. 네. 옷 단단하게 입고 그리고 또 내일 금요일 아닙니까? 금요일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른 날이야. 주말이 있으니까. 신나는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nep쇼. 빠이. 잘 계셔야 돼요.